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 영화가 위기에 놓였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좀 위기인데요. 그래도 자본이 크고 시장 규모가 세계를 상대하는 할리우드 같은 이 영화 시장은 어느 정도는 버틸 겁니다. 근데 이 한국 영화라는 것은 시장 규모가요, 1차적으로 한국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나머지 해외 판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거죠, 한국 영화는. 그래서 한국 영화가 한국 내에서 흥행에 실패하면 더 이상 이익을 만회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패했더라도 해외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 분산적으로 흥행을 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합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한국 영화가 최근 들어서 거의 고사의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은 할리우드 키드라는 그런 이 생각들을 안 해보고 자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하게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한 시대들을 정리할 때 내가 몇 살 때 무슨 영화를 봤느냐, 또 TV에서 과거 본 영화, 이런 기억들이 시대를 추억하게끔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영화가 지금 고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영화의 이 극적인 전성기, 제2차 전성기와 함께 곧바로 쇠락이 지금 시작되는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해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5관왕을 받았고 칸네 영화제도 재패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감독상을 받았죠. 칸네에서요. 그리고 일본 감독 고레이다 히로카즈가 사실상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 브로카의 송강호가 칸네 남우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잇따라서 주요 영화제에서 중요한 상들을 석권함으로써요,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열리는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K-팝, K-무비, 또 K-컨텐츠 하면서 한껏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전망이 이 아득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4월 말까지 100만이 넘는 한국 영화가 오직 한 편 있었다고 합니다. 이 400만 정도에 육박하거나 400만이 넘은 영화가 일본 만화 영화가 2편 있었고, 또 이 아바타2가 지금 1000만이 넘었는데요. 한국 영화는 기껏해야 가장 흥행한 영화가 교습이라고 구정전으로 개봉한 영화가 172만 명, 아프간 납치 사건을 다뤘죠. 작년부터 상영한 이 영웅이 326만, 올해 개봉한 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외에 나머지 영화는 100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만 넘긴 게. 그러니까 한국의 중급 영화나 아니면 한국에서 돈을 한 200억 가량 들인 블록바스터나 할 것 없이 죄다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교습의 제작비가 170억,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350만 명인데 관객이 172만 명, 딱 손익분기점의 절반 정도 들었습니다. 자, 유령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이 335만 명인데 유령은 관객이 66만 명 들어가지고요, 손익분기점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대실패하면서 지금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한국 영화들이 실패하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에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가 줄었다 하지만 아바타는 1080만 명이 넘었고, 또 서점의 문단속은 400만이 훌쩍 넘었고, 또 슬럼덩크도 400만 가까이 봤습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이 블록바스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만화영화 2편이 400만을 넘거나 400만까지 갔다는 거는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전히 볼만하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한국 영화에 일단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봉을 하지 못하고 완성이 되었는데 극장 창고에 있는 한국 영화가 90편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다가 이건 개봉해봤자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환경이 좀 좋아졌을 때 개봉하자고 미뤘어요.
근데 진짜 잘 만들고 자신 있고 제대로 블랙바스트로 만들었다면 코로나와 관계없이 개봉을 했겠죠. 전부 뭔가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면서 개봉을 미루다가 이제 개봉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면서 창고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모든 코로나에 관한 제한이 풀리고 영화관에서조차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영화를 보도록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원인을 극장비의 인상으로 손꼽습니다. 평일날은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 그래서 2명이 가서 팝콘 콜라 마시면 4만 원이다. 자, 이게 비싸다 이러는데요. 옛날에도 2명이 가서 팝콘 콜라 마시면 3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올랐다고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극장에 가는 부분을 애써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비 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요, 한국 영화가 가끔씩은 기생충이나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카 같은 이런 작품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 영화의 지금 수준들이요, 요 근래에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서 제대로 수준을 갖춘 한국 영화가 별로 없고 보면 뭔가 어딘가 어설프고 또 좀 시원찮아 보이고 극장에 가서 지겹기도 하고 돈 아깝기도 하고 그냥 TV로 봐도 될 영화를 내가 이렇게 극장까지 와서 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자꾸 영화 관람료의 상승을 갖다가 한국 영화의 불황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한국 영화가 볼만한 영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 존윅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B급 액션 영화고 스토리도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고독한 킬러의 복수 이야기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이 영화가 1편 개봉했을 때 한국에서 13만,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2편 개봉했을 때 28만, 코로나 전이었어요. 3편 개봉했을 때 100만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전이죠. 자, 존윅 4편이 지금 지난 4월 12일 개봉했는데 보름 만에 137만이 봤어요. 그래서 한 200만까지 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존윅 4편의 흥행이 보여주는 것은요, 볼만하면 가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200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주인공이요, 액션이 호화찬란하다는데 액션 호화찬란함만으로도 지금 200만 명 가량이 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입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끔씩 한국 영화에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지만 전체 한국 영화의 시나리오부터 이 연출 역량, 배우의 연기 등이 지나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영화의 창의력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핑계를 자꾸 여기저기서 대면 안 된다. 자, 반면에요, 지금 영화 보는 관람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과거는 극장에 데이트를 가거나 주요한 휴일날 나들이를 가는 모양으로 영화 관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OTT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요 몇 년 사이에 OTT가 처음에는 넷플릭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OTT 종류와 가격을 좀 보면요, 넷플릭스가 17,000원, 디즈니가 9,900원, 애플 플러스가 6,500원, 프라임 비디오가 7,100원, 세계 4대 OTT 중에는요, 훌루만 빼고 나머지 넷플릭스, 디즈니, 프라임 비디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티빙은 또 이 파라마운트 OTT도 좀 가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OTT 몇 개를 달아 놓으면 거기에 있는 영화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의 수준이 극장에 가서 볼만한 상황은 못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이 홀드백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극장에 개봉하고 난 다음에 OTT나 이 플랫폼에 걸리는 시간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과거는 3개월, 100일, 안 그러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길었는데 요즘은 불과 한 달 뒤에
이제 OTT 같은데 영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끝나자마자 OTT에 웬만한 한국 영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극장에서 끝난 신작 외화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 한 편 가격으로 OTT 달아놓고요. 한 편도 안 되죠, 가격이 대체로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영화를 생생하게 접하고 있어요.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보려면 지금 집에서 OTT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극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한국의 OTT에서요, 오징어 게임, 카지노, 글로리, 길복숭 같은 이런 대형 블록버스터급 이 드라마나 영화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OTT 전용 한국 영화도 지금 여러 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극장에서 영화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 근래 4, 5년 동안에 TV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고화질이 지금 진행이 되고 그리고 8K TV까지 나왔는데 하이엔드 TV들이 소수의 가정에만 있었지만은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집에 이 화질이 굉장히 깨끗한 75인치부터 98인치 정도까지의 대형 TV들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 대형 TV로 영화를 보면요, 불을 끄고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요, 극장에서 느끼는 화질보다 더 좋고 극장 음향보다 더 좋고 주변에 간섭받지 않은 채 아주 좋은 이 화질의 영화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극장에 가야 되느냐라는 그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데이트를 각자 이런 집에서 TV로 OTT 영화를 보면서 하는 것이 일종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영화 한 편 보자 해서 시간 맞춰서 가족들이 다 와서 맛있는 걸 해가지고 이 집에서 OTT 영화를 대형 고화질 TV로 보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 산업이 극장에 걸기 위해 만드는 영화가 아니라 OTT에 풀기 위해 만드는 영화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과거에 보면 비디오방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어서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DVD 방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료 케이블 영화로 보다가 이제 OTT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와 집에서 비디오 빌려서 보는 영화,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 영화는 극장에 가서 봐야 되겠다, 이것은 비디오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 OTT가 생기고 OTT는 일종의 소프트웨어고 집에서 또 하드웨어로서 고화질 대형 TV가 자리 잡고 이러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집에서 보는 것을 구별하는 이 소비 행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 아마 영화계는 멀지 않아서 전부 OTT 하청회사로 전락할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한국에 뭐 몇 년간 3조 5천억을 투자한다라는 발표, 이것도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한국의 영화 제작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 보지만은, 과거와 같은 제작자와 감독하에 자금을 끌어모아서 영화를 제작해서 극장에 풀던 시대는 끝나고요, OTT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납품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고, 결국 OTT에 납품한다는 것은 그 영화가 흥행을 하거나 성공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약간의 마진만 볼 뿐이다라는 일종의 하도급 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장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한국 영화 같은 이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영화가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한때 영화 전성 시대가 있다가 완전히 쇠락했다가 요즘은 일본 영화가 나름대로의 이 애니메이션 또는 독창적인 소품 영화 등으로 그래도 약간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있는데, 자, 요 근래 블록버스터 바람으로 가든 그리고 조폭 코미디로 이렇게 가던 한국 영화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제작비 20-30억으로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일정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고정층을 갖다가 두는 형태로 바뀌지 않고요, 옛날처럼 거대한
100억, 200억짜리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막 만들어대다가는 아마 한국 영화는 이제 두 번 다시 영화 제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패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기 전에요. 한국 영화가 한국적으로 생존하는 창의력이 발휘돼야 되고 지금까지의 안이한 영화 제작 형태 그리고 안이한 콘텐츠 홍콩 영화가 망해가는 길을 한국 영화가 거의 따라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20, 30억의 작은 자본으로 그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한국 영화들이 다수 만들어질 때 한국 영화의 이 정말 독자적인 K-무비의 역량이 보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한국 영화가 과거 스크린 커터 폐지 때가 아니라 가장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